둘째 주 금요일은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플러스 포항의 개봉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 무비톡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상목 영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목입니다. 네, 그동안 전화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직접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소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줄 영화가 최선의 삶이라는 영화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떤 영화입니까? 네. 최선의 삶은 그 임소라 작가의 동명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고요. 네. 예. 누구나 10대 시절에 다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특히 또 진로가 갈리는 시기. 친구였지만은 이제 인생의 행보가 바뀌는 시기에 미묘한 소녀들의 우정과 그리고 그 원하지 않았던 갈등, 이별들을 아주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네. 특별히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원작이 요즘에 흔히 2030 세대들에게 아주 이제 공감대를 크게 얻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작가가 원래 시인으로 등단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가로 재등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학교를 이제 새로 편입을 한 셈이죠. 네.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만큼 원작자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깊게 들어가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여러 속으로 감수하면서 마치 기록문학처럼 했던, 그리고 방황하는 10대의 심리 묘사가 이만큼 섬세하게 된 작품이 요즘에 비슷한 작품 많습니다만 수위가 쉽지 않은 이제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이 2030 세대가 선호하는 자기 반영적 글쓰기가 뛰어난 원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소설과 이제 영화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딱 18살부터 출발을 해서 네. 약 3년간의 시간을 담고 있고, 영화는 이제 소설보다는 아무래도 좀 압축을 해야 되니까 18살 해서 네. 1년 동안의 시간을 더 담았습니다. 네. 그 외에는 큰 차이 없이 소설의 이제 섬세한 묘사를 영화가 그대로 극화를 했고요. 대신에 소설에서는 좀 더 분량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인물들과 이제 주인공의 이제 주변 환경들을 좀 설명을 좀 해줬다면은, 영화에서는 과감하게 그걸 이제 생략을 하고 철저하게 세 이제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에 집중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설도 그렇지만 영화의 경우 특히 관객이 좀 산만하게 영화 네. 보시다가 딴 생각을 하면은 흐름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력을 좀 필요로 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 작가의 자전적인 체험이 얼마나 들어있길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겁을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소설로 옮긴 그 과정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작가 자신이 중3 때 처음 가출을 했다고 해요. 가출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네. 학교를 잘 안 나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학교에 자신 이제 퇴학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치르고 네. 아주 늦게 남들 대학 졸업할 때 입학을 하고, 네. 그랬던 작가의 이제 인생 행로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서 이제 보관하듯이 쓴 네.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 또한 작가와 비슷한 이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깊이 공감하면서 네. 거기다 더해서 1+1로 작가의 체험 그리고 감독의 체험이 합쳐진,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글자 한 획 한 획 개인적인 감정이 들었다 보니까 그렇게 긴장을 보는 사람들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네요. 보기 전부터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세 주인공은 강소와 패밀리라고 불립니다. 네. 강희, 소영, 아랑인데요. 네. 단짝인데 서로 환경이 되게 달라요. 네, 강희와 아람이는 충청도의 소도시 구도심 지역 서민 아파트에 살고 네. 있고, 소영은 신도시 아파트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소영은 예쁘고 네.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여왕 같은, 네. 주변에 사람도 모이고 자신만만한 그런 아이인데 패션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당 10대 때 보면 패션 잡지에 모델 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과 좀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아람은 또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공부와도 담쌓고 네. 그렇지만 무척 즐겁게 사는 아이고, 네. 주인공격인 강희는 소영과 아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이긴 한데 네. 스스로는 되게 좀 우유부단하고 꿈도 목표도 없는 그런 이제 아이입니다. 네. 이 강소와 패밀리가 참 특이한 조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셋의 우정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고 싶지만 또 현실에서 그게 쉽지 않음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딱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제 시절이
이제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인 네. 것 같다가 1년 지나면은 말도 안 하는 참 정말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잖아요. 네. 영화는 이제 18살의 세 소녀가 서로 죽이 맞아서 함께 일탈도 하다가 같이 가출을 해요. 네.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주 보는 거와 매일 같이 보는 거는 또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서로의 어떤 성격 차이 그리고 가정 환경의 차이가 점점 이 셋 사이에서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균열이 생기고 우정의 금이 가고 결국 적대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죠. 그 과정이 너무나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유리가 끼어질락 말락하는 네. 섬세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다 보면 관객들은 현미경 보듯이 어떻게 보면 또 나의 또 과거의 네. 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몰입도가 높지 않을까. 정말 누군가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어릴 적 추억을 거울로 보는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선의 삶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좀 눈에 익은 얼굴이 있더라고요. 네, 아이돌 그룹에서 메인 보컬로 맹활약하던 전성기를 누렸던 박민아 배우가 이제 아이돌자를 떼고 네. 이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연을 맡았습니다. 네. 그냥 보통 이제 사실 그 아이돌 출신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취미로 하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네. 워낙 이제 열심히 연기를 해서 이 역할로 올해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떠오르는 스타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만큼 아이돌 출신이 연기한다는 걸 떼고 그냥 신인 연기자로 주목을 네. 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강희가 되게 어중간한 캐릭터잖아요. 네. 주변에 보면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자기의 어떤 뚜렷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는 네. 그런 아이로 완벽하게 빙의를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실제 연기자 나이가 이제 영화 속 주인공보다 10살 정도 더 위인데 전혀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교복을 입고 소설 속 인물이 막 걸어 나왔구나 그런 네. 느낌을 줄 정도로 제대로 잘 배역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강소아 중에 네. 다른 두 배우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먼저 이제 아 역할을 맡은 신달기 배우의 경우에는 요즘에 얼굴을 보시면 이름은 모르라도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이제 정말 주인공의 옆에서 든든하게 주인공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독립영화 쪽에서 아주 유명하고 연기를 검증받은 배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은 가장 보면 대책 없어 보여요. 집도 형편도 어렵고 공부도 못하고 보면은 좀 일탈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지만 끝에 가보면은 가장 보면 낙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가출해서도 친구들을 먹여 살리는 네.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가장 셋 중에서 이걸 이제 맡기려고 가장 다른 대안도 고민하지 않고 먼저 뛰어가서 캐스팅한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를 맡은 이제 한승민 배우는 셋 중에서 가장 신의 연기자인데요. 네. 이제 영화 속 이제 소영, 연소영처럼 이제 모델을 지망하다가 네. 이 영화로 본격적으로 연기자로 이제 데뷔를 했고 이후에 최근에 보면 여러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막 이제 라이징 스타로 네. 뜨기 시작한 배우입니다. 네. 셋이 나이 차도 그 10년씩 나는데 그럼 불구하고 같이 교복을 입고 원작을 같이 읽고 의견을 나누면서 정말 영화 속의 강소아처럼 동료애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소개해 주신 최선의 삶 외에도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초가을 느낄 수 있는 독립예술 영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이제 독립영화계에서 코미디 장인 고봉수 감독의 이제 신작 습도 다소 높음입니다. 네. 이희준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극장을 찾은 관객들과 극장 직원들이 벌이는 유쾌하고 가끔은 좀 씁쓸한 그런 이제 우픈 이제 코미디입니다. 이제 제목 그대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좀 극장에서 영화 보기가 많이 좀 불편하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 뭐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또 한여름에 한창 푹푹 찌는데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이 극장 내부에서는 별의별 일이 벌어지겠죠. 네. 관객들의 흔히 진상광도 나오고 항의도 나오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네. 드디어 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영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현실과 영화 속 풍경을 비교해가면서 이 좀 짜증을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그리고 CGV 아트하우스상 이관왕 수상했던 정욱 감독 그리고 김태훈 배우 주연의 좋은 사람입니다. 네.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심과 불신이 점점 파국을 향해 치닫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영화고요.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계속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제 제자와의
긴장 관계가 네. 점점 이제 영화 끝까지 관객을 정말 추리로 이끄는 서늘한 영화입니다. 네.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네.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란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런 모순을 좀 예리하게 짚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은 크게 사실 낭패를 보고 스스로 네. 사실 불가능한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딜레마를 영화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음.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영화는 또 박홍민 감독의 그대 너머에라는 작품입니다. 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과연 나의 기억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정확하게 다 기억하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에 되게 환상적으로 바뀌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고요. 네. 주인공은 어느 날 생물학 주장하면서 찾아온 이제 여성으로 인해서 과거의 기억 속을 막 더듬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혼란을 겪는 묘사가 음. 쭉 펼쳐지는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상업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예술적 접근이 좀 독특한 작품인 것 같네요. 네, 감독의 원래 작품 세계가 그렇고요. 특히 이 작품은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평범한 현실 풍경을 환상 세계로 갑자기 변환시켜버리는 연출이 무척 독특한 맛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대 너머에는 9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이제 영화 상영 이후에 감독과 이제 그 주연 배우 오민혜 배우가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이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작품은 이제 김민근 감독의 이제 제목도 딱 영화적이죠. 영화의 거리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최선의 삶에서도 박민아 배우가 나왔습니다만 요즘에 아이돌 출신 스타들이 예전에는 발연기한다 그랬는데 요즘에 네. 보면은 연기도 잘해요. 네. 참 준비를 해서 나왔고, 작품에서는 한선화 배우가 주연입니다.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또 이제 아이돌 그룹 출신이죠. 네. 이제 드라마에는 자주 등장해서 연기자로 자리 잡았지만 이 장편 영화 주연은 처음으로 맡았고요. 영화 로케이션 매니저와 감독으로 이제 부산에서 제외한 두 남녀가 사실 헤어진 사이예요. 그래서 연인에서 이제 일관계로 만나서 그냥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얼굴 보면은. 그러면서 둘이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은 로맨스가 다시 네. 밀고 당기는 음. 그런 내용으로 있는 로맨틱 코미디가 영화의 어떤 이제 만드는 과정과 함께 혼합되어서 이제 펼쳐집니다. 네. 이 9월의 라인업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한국 독립 영화 스페셜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개봉 영화 외에도 인디플러스 포항이 준비해둔 이벤트 있다면서요? 네, 인디플러스 포항이 매달 선보이는 이제 컨셉이 있죠. 단단한 영화전. 9월에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순회 상영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9월 25일 토요일에서 26일 일요일 이틀간 3회에 걸쳐서 영화제 해외 수상작 4편 그리고 국내 수상작 7편 총 11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극장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디플러스 포항과 함께한 무비톡톡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목 영화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